요즘 내 마음 괜찮은 걸까? 괜찮은 척 하는 걸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표현하고 사시나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러다 점점 감정 표현 불능이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손원평의 장편 소설입니다. 아몬드입니다. 주인공 윤재는 선천적으로 감정 표현 불능, 알렉시티아 미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웃지 않는 아이였다. 슬픔, 기쁨, 공포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편도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엄마는 윤재에게 삼시세끼 아몬드를 먹게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커질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감정 표현도 가르칩니다. 차가 가까이 온다, 피한다. 사람이 다가온다, 한쪽으로 비켜선다. 상대방이 웃는다, 똑같이 미소 짓는다. 표정의 경우도 무조건 같은 표정을 지으면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 표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재의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윤재는 골목에 쓰러져 있는 어떤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늑장 대응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윤재는 그날부터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괴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귀여운 괴물. 외할머니 눈에는 윤재가 예쁜 괴물입니다. 할멈,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대? 어린 내가 물었다. 네가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것을 배기지 못하거든. 하지만 16살 생일날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범인이 윤재의 가족에게 다가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던 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는데요. 가장 행복하게 웃는 사람과 저승길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자리에서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고요. 윤재의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혼자 남은 윤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무표정합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게 됩니다. 윤재는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물 취급을 더 받게 되죠. 혼자 남은 윤재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괴물이 괴물을 만나다.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이라면 감정 조절이 어려운 고니를 만나게 됩니다. 고니는 윤재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오고 자기 대신 친엄마에게 아들 역할을 해준 것이 윤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히게 되죠. 고니의 괴롭힘에 끄떡하지 않는 윤재에게 고니는 흥미를 느낍니다. 그가 있는 헌책방에 자주 들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로봇이니? 윤재가 감정 표현 불능이라면 고니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두 표출하는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감정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고니에게 윤재는 진솔함과 투명함,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윤재는 고니의 풍부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죠. 고니와 친구가 됩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고니가 필요했다. 고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고 투명했다. 나 같은 바보조차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감정 표현 불능에 파고든 이 진심. 드디어 고니와 우리 윤재는 친구가 됩니다. 고니가 소년원 선배이자 그를 괴롭히는 철사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고니를 구하러 윤재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철사형에게 칼을 맞게 되죠. 다행히 윤재는 깨어나지만 고니는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고니는 떠났지만 뭉툭한 글씨로 쓴 고니의 마음이 윤재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감정 표현 불능의 이 마음에 파고들게 됩니다. 미안하다, 고마워, 그리고 진심. 미안해, 고마워, 진심. 편도체가 무한대로 부풀어 오른 것일까요? 감정 표현 불능의 윤재가 엄마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괴물 같았던 두 사람.
네, 서로 마음을 만나면서요, 감정을 느끼고 고마움이 무엇인지 서로 알게 됩니다. 타인의 말, 그리고 행동, 우리는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대화는 단절되고 고립되죠. 후천적 감정 표현 불능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힘들었던 일, 섭섭한 일이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괜찮은 척. 우리는 좋아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SNS에 좋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표현을 안 하면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기쁨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쩐지 무겁고 우울해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죠. 무겁고 상처가 나고 우울하고 결국은 이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범죄가 되기도 하죠.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을 말해보면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서운하지만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아,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서운했어. 그럼 우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삶이 아니라 괜찮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전 참전 용사 존을 아시나요? 존은 한국전에서 한쪽 팔, 다리, 그리고 눈을 잃게 됩니다. 이런 불구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친구가 온다면 그래, 한 달 정도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은 평생 그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이야기하죠. 존, 너 전쟁으로 감상적으로 변했구나. 너 평생 책임지긴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존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 다음날 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존, 왜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라면 엄마가 평생 네 눈이 되고 네 다리가 네 팔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진솔하게 말했다면 이들은 아마도 행복하게 말년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 솔직한 말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윤재도 진심을 만났을 때, 고니의 진심을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괴물이라고 불렸지만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윤재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니의 진심을 만나고 나서였죠.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말하고 사나요? 윤재의 가족을 죽인 범인도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괜찮은 척 참고 살다가 고립이 되고 그러다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마음에 쌓여서 혹시 후천적 감정 표현 불능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 차서 답답해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주 표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고민과 아픔과 미안함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진심. 이렇게 진솔하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은 척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심심칙방이었습니다.